단장님, 7월입니다. 네. 자, 2024년 정규 시즌도 반이 지났고 이제 7월 말이면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트레이드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다 순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트레이드가 7월 말에 왜 빅딜이 이루어지냐면 파는 구단도 있고 사는 구단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해야 키움 정도가 7월 말에 셀러 구단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사는 구단일 것 같아요. 바이 하는 구단. NC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C, 뭐 SSG, 사는 거? 바이 하는 구단. 네, 바이 구단으로. SS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NC나 SS는 포지션이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이 5강을 가기 위해서 출혈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아닐 것 같아요. 꾸준히 5강에 들었던 팀들이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윈나우가 아닌 이상. 예. 하나 롯데면 또 모르겠어요. 하나 롯데는 장기간 가을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SSC나 NC는 꾸준하게 5강도 들고 최근에 우승도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뭐 미래를 파는 트레이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역대로 이 7월에 이루어진 트레이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역대로 최근 5년간을 한번 이렇게 따져봤는데요. 2022년 빼고 4년간 7월 마지막에 트레이드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이제 7월 트레이드가 두 건 있었거든요. 이제 기아가 이제 이명기 외야수하고 이제 NC가 같은 외야수 있는 이우성을 트레이드한 거예요. 이 트레이드 근데 외야수 대 외야수 트레이드는 왜 하나 싶기도 한데 유형이 다르잖아요.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명기는 컨택하는 스타일이고 이우성은 이제 한 방이 좀 있는 이제 트레이드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기아가 성공했어요, 이 트레이드. 그 다음 또 7월 28일에 또 하나가 투수 송은범하고 LG가 투수 신정락을 바꿨죠. 이 트레이드도 왜 했나 싶기도 한데 유형이 다르죠. 신정락은 사이드 피처잖아요. 사이드 피처를 하나가 좀 필요로 한 거고 LG는 송은범 선수 영입해갖고 몇 년 동안 잘 했죠. 이 트레이드는 뭐 결과적으로 LG가 좀 득을 본 트레이드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게 진짜 이 빅딜이었어요. NC가 이때 우승을 했잖아요. 이때 마무리 투수가 문제라 갖고 거의 전 구단에 전화를 돌렸어요. 결국에는 NC가 장현식하고 김태진을 내놓고 기아로부터 문경찬하고 박정수 투수를 데려온 거죠. 이제 문경찬을 NC가 이제 마무리 투수 필승조로 보고 데리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장현식 선수가 잘하고 있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좀 연장됐어요. 원래 7월 말인데 이때는 8월 15일로 그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8월 12일, 8월 13일에 트레이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13일 날 SK가 이제 포수 이용구 선수를 내놓고 KT의 내야수 오태곤 선수를 데리고 왔죠. 이때는 사실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SK가 외야수 조용호 선수를 무상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무상 트레이드를 해서 KT에서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KT에서는 이 보상 트레이드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SK한테 좀 보상 성격으로 이제 오태곤 선수를 보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은 기아가 이제 포수 배경환 선수, 하나가 내야수 강경학 선수 트레이드였는데 뭐 둘 다 뭐 자리는 못 잡고 곧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22일에 NC가 왼손 불펜에 이제 강용구 선수를 롯데에 보내고 롯데가 이제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주는 트레이드를 한 거죠. 롯데가 뭐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왼손 불펜이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용구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크게 재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약간 핫했던 트레이드인데 7월 27일 날 키움이 이제 이루수 서건창 선수를 LG로 보내고 LG가 이제 정찬원 투수를 맞바꾼 트레이드를 한 거죠. 이 당시에 LG가 이루수만 구멍이었어요. 내야 외야 포수 다 주전급이 있었는데 서건창 선수를 이루수로 메우면은 팀이 완전 세팅이 된다, 야수가. 그렇게 생각해서 서건창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정찬원 선수를 보낸 거죠. 이 선수의 또 공교롭게 광주이고 동기예요. 이 트레이드도 키움이 좀 득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31일 마지막 날에 KT가 사이드암 피처 이강준 선수를 주고 롯데의 포수 김준태, 내야수 오윤석 선수를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죠. 이 당시에 KT가 2회 우승했잖아요. 백업 포수하고 백업 내야수가 부족해갖고 이 두 선수를 엔트리에 채워서 팀을 우승하는 강점을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7월 29일에 거의 마지막 날에 임박해서 키움이 선발 투수 세원태를 보내고 LG로부터 외야수 이주영, 김동규는 이제 2라운드 투수, 다음에 1라운드 지명권을 주는 3대1 트레이드를 한 거죠. 이때 사실 출혈이 참 어마어마했어요. LG가 이제 선발 투수 영입을 위해서 2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진짜 미래를 다 판 거죠. 이주영, 김동규 1라운드면 LG가 우승하기 위한 이 출혈을 감수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좀 윈윈 아닌가. LG가 최원태 선수 데려와서 결국 우승했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미래를 팔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을 복귀했는데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7월 그 한 달에 트레이드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좀 애매하다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이제 5년간의 어떤 트레이드를 좀 한번 봤는데 7월에 이루어지는 이 트레이드는 주로 누가 주도를 할까요? 필요로 하는 팀. 정말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은 팀이 이제 우승할 수 있다. 이런 팀. 더 나가면 5강 갈 수 있다. 이런 팀인데 대부분은 이제 그에 우승한 팀, NC, KT, LG, 최근에 그 SSG 빼고는 그 팀들이 트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SSG는 그 당시에 2022년에는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족한 포지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NC, KT, LG는 딱 확연히 부족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트레이드로 메웠죠. 그러면서 미래를 보냈죠. 계속해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올해 빗길 가능성도 있겠죠? 있죠. 예, 이거는 뭐 사실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 야구도 생물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7월 말에 트레이드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조금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더 클 것 같다. 7월 빅딜 가능성을 놓고 보면 먼저 부정적인 요인을 놓고 보면 지금 치열한 순위 경쟁 상황이거든요. 키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은 다 가능성이 있어요. 한화하고 롯데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5위하고 게임 차가 얼마 안 나잖아요.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죠. KT도 그렇게 포기할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순위 경쟁이 치열하고 1위도 마찬가지고. 누가 우승할지 몰라요. 기아도 작년 LG, 재작년 SSG, 그 전에 뭐 KT 이런 팀들하고 놓고 보면은 조금 약해요.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LG도 우승할 수 있고, 두산도 우승할 수 있고, 삼성도 우승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5강도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순위 경쟁 상황이고,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트레이드를 해서 상대한테 이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게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셀러 구단이 적어요. 키움 말고는 다 살라고 하는 구단, 선수를 살라고 하는 구단들만 있지 파는 구단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약점 포지션이 비슷하다. 지금 불펜이 문제인 팀들이 많잖아요. 이 불펜이 문제인 팀들이 많기 때문에 불펜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주고 이러한 팀이 있겠냐 이거죠. 누가 불펜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땅치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명권 가치가 너무 올라갔어요. 작년에 이제 최원태 트레이드도 그렇고 이번에 김희집 트레이드도 그렇고 키움이 이제 지명권을 받는 게 너무 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센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정도 급의 선수를 트레이드 하려면 이 정도의 지명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명권을 주는 구단 입장에서는 참 주춤하는 거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적의 보강은 나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나 두산. 근데 LG가 최근에는 외국인 투수 2명이 또 잘해서 얘가 다른데 그럼 두산을 놓고 보면 두산이 지금 외국인 투수 2명이 다 지금 부진하잖아요. 알칸타라하고 브랜든하고 뭐 부상이나 부진이나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두산이 만약에 외국인 투수를 보강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드로. 그러면 이제 이 팀이 지금 올라가겠죠? 우승 확률이. 그러면은 기아나 LG나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적의 보강은 나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배팅을 하냐 마냐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트레이드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키움이 그나마 셀러 구단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키움이 갖고 있는 이 장바구니가 그 딴 팀들이 볼 때는 매력적인 거죠. 외국인 투수, 타자 3명 다 잘하잖아요. 도슨도 잘하고 헤이스도 잘하고 프라도도 잘하고, 요 3명을 딴 팀에서 이 보강을 하면 팀 전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대놓고 뭐 트레이드 물망에 오르는 지금 조상우 선수, 아직은 좀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초반보다는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부위가. 그래도 이제 조상우 선수가 갖고 있는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면 주가는 폭등할 것 같습니다. 키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제 기아, 삼성, LG, 두산 그 각 구단의 프런트의 수장인 단장이시라면 어디를 보강하고 싶으세요? 기아는 뭐 4월, 5월 그때만 하더라도 타 팀에서 트레이드 제의가 왔을 때 트레이드를 뭐 소극적이었거든요. 트레이드할 필요를 못 느낀다. 보강할 부분이 없었어요. 그때는 한창 불펜도 좋았고 선발도 괜찮았고 뭐 타선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뭐 리그 최강이고 트레이드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외국인 투수가 아이드레드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우승팀의 외국인 투수로는 좀 약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외국인 투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기아는 심지어 단장이 지명권은 절대 안 판다고 그 얘기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명권 절대 안 판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기아는 8월 중순까지 외국인 선수를 좀 길게 보지 않을까, 한 달 반 이상을. 그러니까 트레이드 가능성보다는 외국인 투수를 미국에서 지금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희영 선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부상으로 잠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조상우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아 쪽에는. 근데 염증이잖아요. 어깨 염증이면은 그게 장기간 빠지는 건 아니니까 정혜영 선수 때문에 지금 조상우 선수로 영입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출혈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지금 키움이 작년에 최원태하고 올해 김희집을 보내면서 받은 지명권이 너무 높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 다음에 삼성 좀 애매하죠. 이만큼 하는 것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건데 지금 1위하고 게임차가 얼마 안 나는 상태에서 가을 야구보다는 우승권에 더 가까운 위치예요. 그러면 삼성이 올해 우승을 목표로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이냐? 이게 조금 애매해요. 게임차를 놓고 보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삼성이 어디가 부족하냐? 그렇게까지 뭐 미래를 보내면서 트레이드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타선 기복은 있어도 지금 그래도 젊은 선수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발도 외국인 투수 2명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코너. 국내 선발도 원태인하고 이승현 선수, 그러니까 자승현, 이 선수가 또 잘하고 있죠. 5선발이 좀 문제인데 지금 김윤수가 상무에서 돌아오죠. 백정현도 있고 5선발까지는 안전하게 세팅된 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 2, 3, 4까지만 해도 잘하고 있으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거든요. 그러나 불펜이 오승환 선수가 작년 대비해서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펜도 뭐 뎁스면서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히 보강할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도 애매하고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될 포지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는 앤스하고 켈리하고 둘 다 최근에 잘해서 외국인 투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할 것 같지 않고, 최근에 좀 차명수 단장이 불펜 트레이드 안 하겠다고 거의 선언했잖아요. LG가 우승하기 위해서 미래를 파는 트레이드는 올해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걸 했잖아요. 또 2년 연속 그걸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래가 좀 흔들리는 거죠.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원할 수 있어요. 감독은 조상우를 영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구단은 아마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대체 외국인을 해도 새로운 선수보다는 시라카와 같이 검증된 선수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기아도 지명권 안 팔 것 같고 LG는 불펜 보강 안 한다 그러고
두산은 외국인 투수 정도나 지금 지켜보고 있고, 삼성은 승부수 던질 타이밍도 아니고 보강할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우승을 위한 배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한 5강을 위한 배팅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 롯데의 참전 가능성을 봐야 돼요. SSG나 NC는 안 할 것 같고, KT도 안 할 것 같고, 키움은 셀러 구단이고, 하나 롯데가 남았죠. 근데 저는 하나 롯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 롯데는 어떤 상황이냐면 2011년 7월 31일 거의 밤 12시 자정에 달해서 트레이드가 발표가 됐어요. 그 LG가 이제 일루수 박병호 선수와 투수 이제 심수창 선수를 내놓고 넥센의 불펜 투수인 송신영과 김성현 선수를 데리고 온 거죠. 이때 LG가 2020년에 NC처럼 거의 전 구단을 대상으로 불펜 투수 영입을 위한 트레이드를 계속 컨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SK에 있을 때 SK하고도 조금 이렇게 좀 잠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LG가 박병호하고 정윤을 내놓고 필승조를 데리고 오는 계속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소문이. 저도 그 얘기 듣고 내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포텐은 박병호다.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되면 박병호 쪽이 낫다고 봤거든요. 좋다고. 그 당시에 LG는 어느 정도 투수를 생각했냐면 한 이승호 정도 되는 투수. 왼손 이제 작승호, 작은 이승호. 이 정도 되는 투수면은 박병호나 정윤을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트레이드를 내부에서 조금 이제 프런트에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김성 감독님이 박병호를 몰라갖고 또 이게 불펜 투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컨펌이 안 났어요. 전 되게 그때 아깝더라고요. 박병호가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박병호 딴 팀 가면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김성 감독이 박병호 모른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진행은 되지 않았던 트레이드인데 당시에 LG는 5강 가기 위해서 이 마무리 보강을 위한 출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7월 30일 기준으로 1위하고 8경기 차로 공동 4위. 그러니까 우승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이때는 8개 구단이었으니까 4위까지가 이제 가을 야구 하는 거죠.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 근데 최종적으로는 공동 6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또 송신영은 또 FA로 또 하나로 가버리고 대표적인 게 빅딜의 실패 케이스. 그러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배팅했는데 완전 처참하게 그냥 실패한 케이스죠. 이 정말 가을 야구 가기 위해서 저런 트레이드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 당시에 LG도 암흑기였잖아요. 암흑기 상황이라서 저런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하고 비슷한 게 지금 하나 롯데인 거예요. 하나 롯데가 가을 야구 좀 못 간 지 오래되니까 저런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프론트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그래도 모르죠. 이 팀들은 어떻게 할지. 가능성이 조금 하나 롯데가 앞에 있는 기아, 뭐 LG, 삼성, 두산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 선수를 사는 트레이드 하는 가능성이 여기가 조금 높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한편으로 느긋한 키움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 키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한 3년 뒤가 되게 궁금해요. 그 많은 이제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진짜 어떤 선택을 할지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오클랜드나 템파베이 뭐 이런 팀의 모델인데 이게 진짜 현재의 전력을 내놓고 미래를 보는 대표적인 리빌딩 케이스잖아요. 대기업 구단이면 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구단은 1년, 2년, 3년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키움이니까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키움이 갖고 있는 카드, 외국인 선수 카드, 그다음 조상우 선수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상승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치가 올라갈 거고 한 달 후에 있는 7월 말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누가 사겠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을 하기 위한 팀들은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 롯데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으려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하나 롯데는 또 외국인 선수의 또 문제는 또 없어요. 조상우 선수가 하나 롯데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될 것 같다. 게다가 이 선수가 조상우 선수가 또 대전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고 PC 맞을 수도 있고 하나나 롯데는 그 마무리 주연상과 김원중이 가기 전까지가 되게 험난하잖아요. 그 역할을 조상우 선수가 딱 메워준다면 가을야구 가기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출혈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김희지 선수를 봤는데 1라운드, 3라운드로 주는데 지금 조상우가 김희지보다 훨씬 위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줘야 돼? 1라운드, 2라운드를 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상황이니까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너무 지금 눈높이가 올라가 있어갖고 지명권 트레이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키움이 되게 재미있는 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안우진 선수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복귀하는 그 시점이 키움이 윈나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사실 키움이 작년에 이정우 선수 마지막 해라서 작년에 이제 배팅을 한 거죠. 원종현이든 이영종이든 뭐 이원석이든 이런 좀 나이 든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작년에 윈나우 모드로 갔다가 실패해갖고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좀 바뀌었죠. 모두가 바뀌었는데 진짜 안우진이 복귀하는 그 시점에 1, 2년 동안에 키움은 대권을 목표로 하지 않겠나. 거기에 앞서 올해나 내년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키움이 리빌드 모드가 분명한데도 보면은 4할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야 키움이 진짜 옛날에 그 산미 슈퍼스타즈 정도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너무 멤버가 약해져갖고 이정우 선수 빠지고 근데 지금 4할 이상에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 이 팀은 그 2년 후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때 가서 안우진이 1선발 자리 잡고 외국인 선수 3명 잘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들이 이게 궤도에 올라가면 진짜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리빌딩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트레이드라는 건 프런트와 현장이 이제 같이 눈높이도 맞아야 되는 거고, 프런트는 현장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줄 리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나요? 현장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구단은 이렇게 미래를 보는 입장이고 현장은 당장 현재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맞아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LG처럼 정말 29년 만에 우승을 하는 그 상황이면 그런 미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LG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런 트레이드를 2년 연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맞는 팀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지금 순위 변동이랑 이런 게 제가 볼 때 삼성 아니고 두산도 아닐 것 같고. 삼성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래간만에 이제 뭐 어쨌든 윈나우라는 그 저게. 아니 근데 삼성이 보강 포인트가 없어요. 작년에 LG처럼 다 괜찮은데 선발만 문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배팅을 하는데 삼성은 좀 고르던데? 크게 약점이 없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오승환의 지금 건재가 지금 순위를 이끄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승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그럼 삼성 그 우승 후보네요. 그럼 삼성 말하기 좀 조심스럽네. 우승 후보잖아요, 삼성. 예. 다음에는 후반기에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움직임은 없거든요. 두산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건 저거 하나 있어요. 시라카와나 엘리아스가 나오면은 두산이 영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시라카와 선수는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 한국에서 다른 팀에서 뛸 생각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산은 시라카를 조금 지켜보려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은 트레이드를 통한 빅딜을 하기보다는 그다음 두산은 외국인 투수를 어떻게 좀 대체 외국인이든 교체를 하든 이런 쪽에 알아보지 않을까. 그리고